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전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8년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친구 사이가 되어서 동맹을 맺고 함께 번영하자. 양국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립투사 이승만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908년 미일 협상에 대해서 논한다. 논미일 협상이라는 글을 이승만이 씁니다. 미일 간의 관계를 정돈시킬 것은 붓이 아니요 칼인 줄 믿는 바며 미국과 일본이 붓대를 올려서 앞으로 영원토록 동맹이 돼서 상호 보호해주면서 번영하자. 미일 간의 관계는 그렇게 붓을 올리는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붓이 아니라 칼이다. 칼을 뽑고 언젠가는 싸우게 된다. 왜? 20세기는 태평양 시대라. 동서양편의 두 나라가 새로 일어나며 태평양 동쪽에 미국, 태평양 서쪽에 일본 두 나라가 강대국으로 발전해서요. 결국은 태평양의 패권을 놓고 각각 세력을 확장하다가 충돌하게 된다. 여러분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1941년에 이승만이 말한 그대로 태평양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을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르죠. 1941년에 일어난 전쟁을 1908년 33년 전에 정확하게 태평양의 패권을 놓고 두 나라가 전쟁하게 된다. 독립운동하던 이승만이 이런 글을 씁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때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어요. 이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데 그 당시 일본은 세계 3위의 강대국입니다.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조선, 멸망해버린 식민지가요 세계 3등 하는 강한 일본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공산주의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한반도는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공산화를 막아낼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못 찾으니까, 공산당도 막아낼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멸망해야 될까요? 이승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힘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나라도 세우고 지켜내면 제일 좋은데 우리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 힘이라도 빌려야 된다. 그게 이승만의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입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힘을 빌릴 것인가? 1908년의 논문이 그래서 중요해요. 일본을 물리치고 우리나라 독립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 공산화를 물리치고 대한민국 지켜줄 수 있는 나라, 미국이다. 어떻게든지 미국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되찾고 지켜야 한다. 이게 이승만의 독립운동 노선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단체를 결성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자, 한미 우호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2만 3천 명의 미국 지도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미국의 정치가, 국회의원, 대학 교수, 대학 총장, 목회자, 선교사, 기자, 변호사, 미국의 저명한 리더들 2만 3천 명을 모아놓고요, 끊임없이 이승만이 한국에 대해서 알립니다. 미국이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 한국이 독립된 다음에는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공산당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한미가 기독교 동맹 관계가 돼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의 대국, 선교를 위한 동맹을 맺어야 된다. 끊임없이 미국 지도자들에게요, 한국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기독교 안에서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40년을 설득을 했어요. 어느 날 이 한미 우호협회 주요 멤버 한 분이 미군 소령을 데리고 왔습니다. 닥터 승만 리, 내 딸내미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우리 사위입니다. 그래서 그 미군 소령하고 이승만이 친구가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 장인의 소개로 미군과 이승만이 만났는데요, 한 번, 두 번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너무 공통점이 많아요. 첫째,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천재, 둘째 독실한 기독교인, 셋째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공산주의가 다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두 분이 열렬한 반공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미우호협회 멤버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이 너무 가까운, 평생을 같이 하는 친구가 됩니다. 얼마나 친했는지요? 그 미군을 만나면 이승만이 어깨 동무를 하고 다정한 연인처럼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눠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우리 신랑이 나보다 저 미국 남자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질투가 난다고 회고록에 만큼 아주 두 사람이 연인처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 미군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두 사람 만나면 저렇게 팔짱을 끼니까 사귀는 것 같잖아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만나면 막 포옹을 하고 저렇게 가까우니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 질투를 느낄 만도 하죠. 이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 성공시킨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메가더는요 6.25 전쟁 30년 전부터 한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분입니다. 이승만이 맨날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줘갖고요, 뿐만 아니고 또 하나, 메가더 장군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지도를 펼치면 코리아란 나라가 없는데도요, 그 위대한, 지금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최고의 명장, 설문조사하면 50년 동안 1등하는 저 메가더가요, 일제시대 때 한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줬습니다. 그 증거, 그 다음 장면이요. 1930년대 이미 미국 최고의 명장으로 아주 인기가 높았던 메가더가 미국의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강연했던 기록이 있어요. 피츠버그 대학에서 뭐라고 강연했냐면, 평화주의와 그 동조자 공산주의가 미국을 둘러싸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입으로는 평화를 말합니다. 6.25 전쟁 직전에도요, 남한과 북한이 평화협정 맺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바로 6.25 전쟁을 일으켰죠. 공산주의자하고 싸워야지 무슨 평화냐, 이게 메가더 연설 주제예요. 그 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인들이 죽음의 비명을 지를 때, 한국이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게 잔인하게 짓밟혀서 비명을 지를 때 누가 그들에게 귀를 기울였는가? 그때 미국이 한국을 도와줬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지 못하게 막았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이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은 결과 일본이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 일본이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일본하고 싸우느라고 우리 미국의 아들들 수십만 명이 죽게 되는데,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는 바람에 결국 그 일본이 점점 커져서 미국을 공격해서 우리 젊은 병사들이 죽게 되니 이건 미국이 잘못한 거다. 메가더의 연설의 두 가지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죠. 첫째는 공산주의와 싸워야 된다. 둘째는 일본과 싸워야 된다. 이게 이승만의 평생의 노선이 메가더의 연설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한국이 죽음의 비명을 지를 때 미국은 뭐 했느냐?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 코리아 그러면 뭔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의 99%가 한국이란 나라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절에 메가더가 돌아다니면서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키도록 미국이 그냥 내버려둔 것이 잘못이다. 친구 이승만의 요청을 받아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연설을 합니다. 이 메가더를 한국편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승만이 수십 년 동안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메가더 생일날 엽서도 보내고 크리스마스에 카드도 보내고 끊임없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소령 시절부터 딱 봤더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분명히 위대한 미국의 장군이 된다. 우리 한국이 이 미국 장군의 도움을 크게 받을 날이 온다. 이승만은 그걸 예측하고 메가더를 한국편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메가더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도 미국의 장군이었습니다. 대를 이어 장군을 배출한
명문 가문이었죠. 아버지 메가더가 고종 황제 때 조선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아주 높은 장군이 와서 고종 황제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국보급 향로를 선물해요. 조선의 국보니까 근사한 예술품입니다. 아버지 메가더가 그걸 집에다가 딱 전시해 놓고 미국 대통령도 부르고 미국 국회의원도 부르고 미국 장군들로 불러서 자랑을 합니다. 저 바다 건너에 코리아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황제가 그 나라 국보를 나한테 선물했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이 와서 보니까 근사해요. 야, 이런 명품을 갖고 계시다니 부럽습니다. 그 국보를 아들 메가더에게 가보로 물려줍니다. 아들도 그 조선의 향로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메가더 장군이요, 아시아 주둔 미군 사령관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느라 16년 동안이나 미국 땅을 밟지 못해요. 이 근사한 국보를 놓고 좀 자랑하고 나 감상을 해야 되는데 미국 집에 있으니 집에 갈 시간이 없어요. 아시아에서 전쟁하고 근무하느라고. 메가더가 안타까워가지고 자기 고향집에 있는 조선 국보 향로를요 운반해서 메가더 사령관 막사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전쟁하면서도 자랑을 해요. 밑에 있는 그 장군들에게, 또 다른 나라 지도자들 만나면 이 조선의 국보인데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우리 집안의 가보입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메가더 사령부를 기습하죠. 메가더 장군이 급하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부관이 실수로 그 귀한 향로를 태평양 바다에다가 빠뜨려요. 메가더가 열받아가지고 미군 해병대를 풀어서 바다를 수색합니다. 여러분, 한강에 주전자가 하나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강에 빠진 주전자를 무슨 수로 건져내요? 이건 한강이 아니라 태평양입니다. 그 넓은 태평양에 향로 하나 빠진 거를 아무리 수색해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메가더가 통탄해합니다. 이승만이 그 정보를 입수해요. 이거다. 이 향로를 이용해서 메가더와 미군으로 하여금 한국을 위해서 싸우게 만들어야 되겠다. 정권을 잡자마자 전국을 다 뒤집니다. 메가더의 아버지가 받은 향로, 그 향로를 만든 사람이 조선 사람이죠. 그 조선 예술가가 작품을 하나만 딱 만들고 죽지는 않았겠죠. 비슷한 작품이 여러 개 있겠죠. 메가더의 아버지가 받았던 향로, 똑같은 향로가 어딘가 있을 거다. 찾아내라. 전국을 뒤졌더니요, 그 향로 같은 게 똑같은 게 있고, 질동제 향로, 또 그 향로에 버금가는 수준의 국보급 문화재, 질동제 향로, 순은제 향로, 청로 화병, 세 개를 이승만 박사가 찾아냅니다. 1948년 8월 15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건국일에 메가더 장군을 초대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다 굶어 죽어가는 나라가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운데 그것도 분단이 됐어요. 굶어 죽어간 나라가 분단된 채로 나라를 세운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대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이 많은데 가난하고 불쌍한 분단돼서 전쟁 나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 나라에 그냥 외교관 대표로 보내지 대통령이 직접 안 가요. 메가더 장군은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보다 인기가 높았습니다. 무려 5천만 명이 죽은 2차 세계대전을 끝장낸 세계 최고의 명장, 세계 최고의 스타였어요. 그런 메가더가 한국에서 무슨 나라를 세운다? 서울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왔어요. 왜? 내 친구 이승만이 40년을 독립운동하고 기도해서 나라를 세우고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직접 가야겠다. 메가더만 온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 주요 언론이 다 따라옵니다. 한국을 취재하러 온 게 아니에요. 메가더라는 세계 최고 스타가 한국에 갔기 때문에 메가더를 취재하기 위해서 전 세계 언론이 서울에 와요. 그 바람에 메가더 덕분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기사가 전 세계 주요 언론에 도배를 하게 됩니다. 메가더가 오니까 이승만 박사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줘요. 메가더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어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그 향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걸 열어봤더니 비슷한 국보가 또 있어요. 이런 메가더 아버지가 선물 받았던 국보급 선물이 3개입니다. 왜 3개를 줬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은 딱지치기를 해도 3세판에 끝장을 내요. 메가더를 아예 그냥 끝장내서 한국 편으로 확 만들어 버리려고 선물 3개를 받고 메가더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어요. 이승만 박사 얘기합니다. 각하를 향한 한국인들의 마음입니다. 부디 코리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좀 있으면 공산당 쳐들어오면 나라 망할 판인데 미국이 안 도와주면 큰일 나거든요. 그 미국 군부 최고 지도자, 최고 사령관, 원수 메가더를 한국 편되게 만들려고 이승만이 선물을 주면서 외교 작업을 펼쳤어요. 메가더가 그날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일정을 다 마치고 비행기를 타는데 메가더의 마지막 모습을 찍기 위해서 전 세계 신문 기자들이 몰려서 카메라로 막 셔터를 눌러요. 그 기자들 앞에서 메가더가 이승만하고 어깨 동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에게 얘기해요. 이승만 대통령 각하. 어깨 동무라고 얘기하면 옆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승만이 앞을 보고 카메라를 보고 기자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말하는 거 받아 적으란 얘기죠. 어깨 동무라고 앞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공산군이 쳐들어오면 저는 각하의 나라 대한민국이 침략당한 것이 아니라 저의 조국 미국이 침략당했다고 믿고 경기도 강원도 같은 한국의 어느 지역이 공격당한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텍사스처럼 나의 조국 미국의 어느 지역이 공격당했다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각하와 각하의 정부와 각하의 조국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승만하고 어깨 동무라고요. 옆을 보지 않고 앞을 보고 이 얘기를 2번 했어요. 왜 2번 했을까요? 못 적은 애들 빨리 받아 적으라고. 이 메가더의 말이 그 다음날 전 세계 언론에 실립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세계 최고의 언론 뉴욕타임스. 그 당시에는 1등이었고 지금도 세계적이죠. 뉴욕타임스 1948년 8월 15일자 기사를 보면 저 밑에 코리아라는 제목이 나오죠. 그 밑에 메가더가 나와요. 코리아가 왜 뉴욕타임스 기사가 됐냐면 메가더 때문이에요. 이 내용에 이 기사에 무슨 내용이냐면 만일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침공을 받는다면 나는 캘리포니아를 방위하는 것처럼 미국을 지키는 것처럼 한국을 방위할 것입니다. 라는 메가더의 기자회견 내용이 메가더의 언론 플레이 내용이 요 옛날 신문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기자가 저걸 써놓고 뒤에 논평을 붙였어요. Too emotional. 장군이 전쟁을 하려면 냉정해야 되는데 이 천하명장 메가더가 too emotional, 너무 감정에 치우쳤다. 너무 감상적이 돼서 지키지도 못할 경망스러운 약속을 했다. 왜? 여러분 38선에서 총을 빵 쏘면요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사람이 하고 죽나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미국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메가더가 너무 감정적이 되었고 자기 친구가 대통령 되니까 너무 감정에 치우려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한국이 침략당하면 캘리포니아가 침략당한 것처럼 지켜준다고? 장군이 너무 감정적이 돼가지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라고 기자는 썼어요. 그런데 메가더는 경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약속한 대로 전 세계인의 예상을 깨고 김일성이가 쳐들어온 것도요, 스탈린이 남침 허가한 것도 미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쳐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치슨 라인, 미국 국무부의 외교 정책은 에치슨 라인 딱 거서 여기까지만 미국이 지킨다. 한국은 지키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가 약속을 지켜서 무려 178만 명의 미군을 이끌고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웁니다.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40년에 걸친 이승만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어요. 우리 힘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공산군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우리 힘이 없으면 미국 힘이라도 빌려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 끈질긴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승만 대통령과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결혼식 사진. 무려 25살이나 어린 서양 여인을 신부로 맞아들였습니다. 6.25 전쟁 때 프란체스카 여사가 대한민국을 위한 기록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카가 남긴 6.25 전쟁 일지가 지금도 중요한 사료로 남아 있습니다. 자, 프란체스카 여사가 기록한 내용. 그 다음 장면이요. 대통령의 기도는 매일 밤 내 귓전에 울렸다. 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이 아이들은 군인이죠. 이때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75세, 한국 군대의 평균 나이가 20살이 안 됐어요. 19살, 18살 어린 병사들이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 나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3일 만에 우리나라 전체 군인의 절반 이상이 죽거나 행방불명됐어요.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거기서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20살 젊은 병사들이 끝까지 싸우는데 그 병사를 위해서 대통령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적의 무자비한 포탄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죽음의 고통을 덜어 주시옵소서. 총이 없는 아이들은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만으로 싸우고 있나이다.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끝까지 싸우는 우리 국군들이 총도 한 자루 제대로 없었습니다. 나중에 미군이 와서 총을 나눠줬는데 총을 받아도 처음에 쓸 줄 몰랐어요. 왜? 그 미국 사람들이 쓰는 최신식 총을요, 어떻게 쏘는지 사격 훈련도 안 해봤거든요. 나중에 훈련한 다음에 겨우 총을 쏘게 됩니다. 총도 없는 상태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라 지키겠다고요. 낙동강 전선에서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데 끝까지 우리 국군이 싸웠어요. 그 모습 보면서 대통령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장하지만 희생이 너무 크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자기 남편이 하루 종일 나란 일을 하고 전쟁 업무를 수행하고 집에 와서 잠도 안 주무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 내용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나는 당신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저 땅이 어딜까요? 저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한 곳이 부산입니다. 알고 계시죠? 왜? 6.25 전쟁 때 부산이 임시 수도였어요. 다 뺏겨가지고 부산 땅에서 대통령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라고 기도했는데 진짜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승만이 40여 년 동안 기도해서 한국편 되게 만든 메가더가요, 미국 합참본부에서 합동참모회의에서 희한한 계획을 제출합니다. 계속 밀려갖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있는데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미국 장군, 국무부 고위 관료들이 봤더니 이 계획이 너무 무모해요. 메가더 장군, 이 계획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 이하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숨에 전세를 뒤집겠다 그랬더니 아니, 낙동강까지 밀렸는데 어떻게 한 방에 북진하냐? 이 계획 성공 확률 5000분의 1이다. 메가더가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메가더가 이 얘기를 한 20번쯤 했어요. 메가더가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갖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미국 국방부가 승인합니다. 그 계획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인천 상륙작전.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갔고요. 성공 확률 5000분의 1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성공해서 전세를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이승만 대통령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산 저 해운대 백사장에 피난 나왔던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 인민군이 폭격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장마철에 막 비가 장대같이 내리는데 비를 맞으면서 대통령도 기도하고 국민들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했더니 정말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뒤집어졌어요. 끝까지 기도한 전쟁입니다. 동시에 끝까지 싸웠어요. 총도 없는데 싸웠습니다.
이 부산에 이승만 대통령 임시수도로 계실 때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낙동강 전선에서 이건 뭐 죽느냐 사느냐, 인민군은 인민군대로 낙동강만 돌파하면 이제 공산화, 조국 통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인민군은 인민군대로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에서 뚫리면 이거 싸워본 유엔 16개국 군대와 왔자 끝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막 싸우니까 시체가 쌓이고 부상병들이 많았어요. 전쟁 때 나갔다가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대통령의 주요 임무가요, 그 부상병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위로하고, 대통령 한번 왔다 가면 부상병들이 대통령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가 임시수도 부산 대통령 관저에 쌓여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요, 19살짜리 18살 젊은 병사들이 내가 전쟁 나가 팔이 잘라졌으니 내가 평생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리가 잘라졌으니 우리 홀어머니 평생 봉양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보다 큰 능력을 허락하시어 고통받는 내 민족을 바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 다음 장면이요, 프란체스카 여사도 기도하는 남편 보고 같이 기도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장면이요, 대부분의 편지가 대통령 할아버지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것과, 비록 불편한 몸일망정 남북 통일에 대열해서 분골쇄신할 각오이니 다시 군대에서 분투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감격적인 내용들이었다.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 눈물을 줄줄 흘렸다는 겁니다. 왜? 이 부상병의 편지 내용이, 내가 지금 부상을 받아갖고 병원에 갇혀 있지만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부대 지휘관에게 대통령 할아버지 특별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전선으로 다시 싸우도록 복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비록 부상당해 불편한 몸이지만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분골쇄신, 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싸우겠습니다. 내가 이 병원에서 나가서 전투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통령 할아버지 특별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부상당한 병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어요. 대통령이 그 편지를 볼 때마다 눈물이 흘렀다는 내용입니다. 6.25 전쟁은 위대한 전쟁입니다. 끝까지 싸운 지도자가 있었어요. 끝까지 싸운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싸운 군대가 있었어요. 이웃나라 중국을 보면요, 국공내전, 국민당과 공산당이 대륙의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병력, 물자, 무기, 국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어요. 그런데 공산당에는 마오쩌둥, 모택동이라는 전술의 천재가 있었죠. 모택동이 하도 잘 싸워서요, 군인 숫자도 많고 무기도 많고 돈도 많은데 전세가 슬슬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국민당 군대가 어떻게 됐냐면요, 하루에 1개 사단씩 없어졌어요. 사단장이 별 2개, 3개 단 장군이요, 자기 밑에 있는 사단 10,000명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해요. 왜? 싸워봤자 질 것 같으니까. 무기도 많고 돈도 많고 병력도 많지만 싸우다가 죽느니 그냥 항복해서 살자. 국공내전 때는요, 하루에 1개 사단씩 통째로 항복해서 없어졌어요. 6.25 전쟁은요, 병력, 돈, 물자 모든 면에서 300대 1, 500대 1, 이건 북한 전력의 300분의 1, 500분의 1밖에 안 되는 절대 열세였는데도요, 1개 사단, 1개 연대, 1개 대대, 심지어 가장 작은 부대인 1개 소대도요,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부대는 단 한 부대도 없었어요. 싸우다가 부상병이 됐는데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은 10,000명씩 항복을 하는데 한국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그 거대한 중국이 공산화됐는데도요, 대한민국은 공산화를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싸운 지도자가 있었고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장면이요.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될까요? 이 마태복음 말씀은 단계적이에요. 열심히 구해요. 그러나 구하기만 하고 가만 앉아 있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구한 다음에는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서 길을 열어주실지, 하나님이 어디에서 문을 열어주실지 구한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됩니다. 찾아봤더니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문이 있어요. 희망의 문이 있습니다. 내일로 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찾아낸 다음에 어떡하죠? 두드려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도저히 우리 힘으로 나라를 못 찾고 공산당도 막아낼 수 없는데 이승만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찾았어요. 우리나라 독립시켜주고 공산당 막아내는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나? 미국이란 나라를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은 두드렸어요. 메가더한테 생일날 엽서도 보내고 크리스마스 날 카드도 보내고 우리 국보도 선물하면서 문을 두드려서 그 결과로 178만 명 세계 최강군이 무려 3년 동안이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줬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6.25 때에 비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이 없나요? 모든 일이 다 잘 돼갖고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나요? 요새 신문 뉴스를 보면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한국 경제가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전 세계가 불황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고 고민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휩쓸고 갔더니요, 교회가 무려 1만 개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교회가 1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남은 교회들을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면 평균 교회 출석하는 성도 숫자가 50%, 헌금도 절반.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국민들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의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갖고 대한민국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6월달을 맞이해서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나라도 힘든 2022년이지만 그래도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홍해를 갈라내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인생의 모든 장벽을 돌파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부산 영락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꼼짝없이 멸망당할 위기였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곳 부산 땅 바닷가에서 백사장에서 통곡을 하면서 비를 맞으면서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하시고 한강의 기적으로 번영을 누리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며 기적이 일어났던 이곳 부산 땅에서 영락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막혀있는 홍해를 갈라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